6.27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배경입니다. 자,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현충일이 있죠. 6.25와 관련된 거, 현충일 6월 6일. 자, 그리고 이산가족이 있고, 그리고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휴전선도 6.25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 현충일입니다. 자,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겪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 전쟁을 맞았고 50년도에 6.25가 일어났으니까 48년도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안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이에 수백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휴전은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하게 되죠.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날에는 조의를 표하는 뜻으로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합니다. 조기라는 것은 기봉에서 기폭만큼 내려서 이렇게 개양하는 것을 조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산가족입니다. 자, 이산가족. 이산가족이란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분이 전쟁, 자연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만날 수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1000만 명이나 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오랜 기간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무장지대입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입니다. 자, 군인이나 무기가 2km 이내에 서로 근접해 있으면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질 수가 있고 또 그 대립이 격화되면 또 전쟁으로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km 이내에는 총이나 무기를 가지고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중간에 군사분계선, 이것이 휴전선이죠. 휴전선이고 북쪽으로 2km 또 남쪽으로 2km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참고로 이 38선이 있죠. 38선. 여러분들 보면 38선하고 이렇게 휴전선, 군사분계선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38선은 해방이 되고 그어진 선입니다. 38선 이북으로는 러시아가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고 이 38선 이남에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36년간 일본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독립을 해도 자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생길 때까지 대신 통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선이 38선이고 이 휴전선은
독립이 되고 50년 한 5년 뒤에 그죠? 5년 뒤에 6.25 전쟁이 생기고 6.25 전쟁 3년을 거치고 나서 53년 7월 27일 날 이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휴전선입니다. 6.25 전쟁과 관련 있는 것이 휴전선, 이거는 해방과 관련 있는 것이 38선입니다. 자, 생각해 보기.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함께 살아야 할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 결정과 1948년 남북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 이외에도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오랜 기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자, 다음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이 16개국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의료 부문을 지원한 5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는 총 21개국입니다. 자, 전투 병력을 지원한 나라, 자,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멀리 에티오피아에서도 군 병력을 지원해 줬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이렇게 16개국이 우리나라에 군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는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이렇게 5개국입니다. 자, 문제.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21개국을 말해보세요. 자, 이렇게 위에 21개국입니다. 그죠? 자, 다음 한국전쟁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자, 전쟁 시작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휴전협정은 그로부터 3년 뒤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선이 휴전선입니다. 그죠? 휴전선, 또 군사분계선이라고도 하죠. 위에 있죠. 이 휴전선, 군사분계선 또는 휴전선입니다. 자,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을 말해 봅시다. 자, 현충일이 있죠. 6월 6일. 그리고 이산가족이 생겨났고,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철조망, 휴전선을 따라서 철조망이 또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다음 한국과 북한은 종종 대립하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나 자, 말해 봅시다. 자, 교류한 것은 북한의 홍수 피해 시 쌀을 지원했고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또 쌀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있고 남북 정상회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립한 것은 서해대전, 그리고 북한 핵실험, 그리고 연평도 포격,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등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8. 통일의 필요성입니다. 자, 생각해보기.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해 봅시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언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지며 민족적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 및 반복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전한 삶의 위협 등이 있습니다.
자,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자,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방비 지출을 줄여서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전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의 열악한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통일의 방식을 말해 봅시다. 자, 평화적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되겠죠. 전쟁을 통한 무력 통일은 안 되겠죠. 자,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주변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수반해야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평화적 방법을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고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며 주변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수반해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9.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 자, 국민의 권리, 자유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 5대 권리라고 합니다. 자, 자유권. 신체, 거주 이전, 종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자, 참정권. 자,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다음 평등권.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청구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자,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죠. 다음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 기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복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위에 4개 교육, 국방, 근로, 납세, 이것을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교육의 의무. 자,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자, 교육은 의무이자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또 보내달라고 난 학교에 보내주세요 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력에 임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에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나이, 만 18세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자, 근로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로의 의무도 의무이자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권리. 일할 의무가 있고, 또 일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납세의 의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또 세금을 내야 되죠. 다음 환경보존의 의무.
국민 개개인은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 쓰레기 함부로 막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복리 의무입니다. 자,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유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유지 안으로 길이 있었다면 이 길을 내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길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재이죠. 그래서 내 사유지지만은 이렇게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공공의 방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뉩니다. 자, 사회보험입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자,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울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가 있죠.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보통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 등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자,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사회보험 위에 있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뭐 생계 또는 주거,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의료급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의료비용을 또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위에 세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그리고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생각해보기.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봅시다. 자,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과거에도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도 8조 금법이 있었는데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하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 봅시다.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지향, 이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 봅시다. 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자, 다음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 봅시다. 자,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사회권에는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이 있죠. 자,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 봅시다. 자,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6대 의무. 자, 국민의 4대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민의 위 4대 의무의 환경보존의 의무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복리의 의무, 자신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공공의 방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국방의 의무.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며 영토 보존을 위한 병력에 임해야 합니다. 자, 참고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의무이자 권리, 교육과 근로. 자, 문제.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말해 봅시다. 4대 의무 위에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교육과 근로.